신당을 모셔놓으면은 현관 입구 같은 데다 건립이라는 걸 모시는 분들이 계세요. 30년 전에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건립을 모셔놓은 걸 보고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줄 알고 건립을 모셔놓기는 했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제가 건립에 아무리 봐도 특별히 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음식도 놓고 술도 따로 놓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우리 신딸들 건립을 안 모셔줘요.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면은 본인 혼자 또 건립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건립이라는 것을 우리 집에 문에 들어오는 수의실 정도로 생각을 해라. 수의실. 그러면 우리 문에 집에 들어오는 수의실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혀놓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버지 엄마 이모 고모 조카를 수의실에다 모셔놓지 않는다면은 이웃집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나 이런 분들은 혹시 건립에다 앉혀놓을 수 있겠지만 이웃집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 몸에 신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은 신당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당은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을 신당으로 가정을 할 때 입이 건립이냐 정수리가 건립이냐 발바닥이 건립이냐 이렇게 놓고 따지면 건립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게 한강 이북 경기도 이북 지방에서는 건립이라는 문화가 있었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건립이라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것이 불과 30년 50년 전만 해도 그 오래된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주변에서 지금도 아마 건립을 없이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한강 이북 문화가 지금은 전체 문화로 바뀌었는데 건립에 어느 경우는 아버지도 모셔놓고 엄마도 모셔놓고 도 닦지 못한 조상 공부 못한 조상 뭐 억울하고 분하게 죽은 조상들을 거기다 모셨는데라고 착각을 하고 내 부모 내 형제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도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했다는 이유로 건립에다 모셔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경우라고 보고요. 어느 분이 꿈속에서 이렇게 패랭이를 쓰신 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패랭이를 쓴다는 것은 조선시대 문화에서 조선시대에서 주로 보부상이라고 해요. 보부상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저 시장 같은데 다니면서 떴다방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5일장 쓰면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선시대는 보상이라는 장사꾼과 부상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이 보자기를 쓴다 해서 보집 지금으로 말하면 보따리상이라 보따리상 뭐 중국 무역을 하고 뭐 보따리상 그걸 보상이라 해요. 보상. 그다음에 부상이라는 거는 등에 짐을 짊어지고 나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 부상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인들 합쳐서 보부상이라 했는데 이 보부상들이 주로 양반이 아니라 중인도 아니고 일반 평민 상민 계급에 속하기 때문에 하층민 계급에 속해서 조선시대는 요 패랭이를 쓰고 다녔어요. 패랭이. 조선시대는 그냥 남자가 외출을 하면 당연히 머리에 관을 쓰게 돼 있는데 양반들은 갓을 쓰고 집안에서는 정자관이라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이런 관을 쓰는 것이고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는 갓을 쓰게 돼요. 갓을. 그런데 이 갓 대신에 쓴 것이 왕골 같은 걸로 만든 패랭이를 쓰게 되는데 이 패랭이를 쓰고 다니는 집단이 주로 이 보부상과 돌아다니면서 하는 보부상과 사당패, 광대패 요분들이 주로 패랭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사당패, 광대패와 이 보부상의 두 가지 특징이 돌아다녔다는 거. 돌아다니면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현금 유통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돌아다니면서 공연 예술을 하고 뭘 해도 돌아다니면서 쌀을 구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걸자는 구걸할 걸자. 그 다음에 립이라는 거는 쌀알 립이라는 쌀알 립. 쌀을 곡식을 말해요. 곡식, 나달 곡식.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보부상도 물건을 갖다 주고 돈으로 받기도 하지만 쌀로 받기도 하고 물물교환 같은 형태 사당패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과거 저희 선배 우리 선배 우리 신엄마 이분들도 젊었을 때는 굿을 가면은 반은 쌀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도 지금도 신당에 쌀을 많이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현금이 쌀과 같이 유통이 되는 시대라서 저도 요즘엔 쌀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쌀을 상징으로 굿할 때는 쌀을 좀 놓고 하고 항아리에도 쌀을 놓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쌀이라는 거 우리가 쌀이라는 거 쌀을 국어를 하는 쌀을 보통 미라고 그러잖아. 쌀을 미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통 맵쌀이라고 그래. 맵쌀. 우리가 주식으로 쓰는 게 맵쌀이기 때문에 주로 이 맵쌀을 가지고 시주를 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국어를 해서 도는 것을 무당들도 시주 돈다 그러고 스님들도 시주 돌라고 그래. 그래서 주로 건립을 돈다는데 이걸 건립을 돌아서 만든 떡을 이 계면떡이라 그래요. 계면떡.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한양굿에서도 없어진 거리인데 계면떡을 팔고 계면을 도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당이 되려면은 그 동네에 내가 내일 내리굿을 하는데 저 한 푼 보태주세요 하고 계면을 돌았어요. 건립을 돌고.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면서 쌀을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를 걷어가지고 그것을 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추려면서 과일이나 음식을 하고 떡을 지을 쌀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계면 돌고 건립을 돌아서 떡을 져서 그래서 굿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특히 내림굿 할 때만. 그래서 저 무당이 됐을 때만 해도 가끔 이렇게 경제적 형편이 썩 좋지 않으신 분들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출염을 해서 계면 돌고 건립을 돌아서 굿을 하신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걸 왜 계면이라고 그러냐면은 주로 사당패 광대패들이나 이 보상 부상들이 먼 길을 다니고 지방을 다니고 각종 이런 데 공연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산길을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 무시무시한 화적대를 만날 수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면을 쓰고 다녔단 말이야. 가면. 그래서 가면이라는 말하고 이 쌀을 그래서 면이 미가 되고 가면이 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쌀이라는 것은 무당도 스님도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쌀이라서 재미라고 그래. 재를 올릴 때 쓰는 재미가 이 맵쌀을 썼단 말이에요. 맵쌀. 그래서 재를 올리는 맵쌀, 잿맵쌀. 그래서 재미쌀이라고. 재미쌀. 그래서 한양꽃 불삭거리 중상타령이면은 아침 재미 돌아다가 저녁 공양 올리시고 저녁 재미 돌아다가 아침 공양 올리시고와 똑같은 말. 아침 시주 돌아다가 저녁 공양을 올리시고 저녁 시주 돌아다가 아침 공양을 올리시고 이런 한양꽃 문서가 있어요. 그리고 중상타령에 보면 그런 타령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소대감이라고 해요. 소대감. 이 소대감이라고 하면은 저 천신의 대감을 말하는 거든 천신대감이고 깨비대감이 이런 천신대감을 말하는 건데 이 소자를 이 작을 소자 소대감으로 착각을 하니까 보부상이나 장돌뱅이들이 하는 이것은 적은 돈이란 말이야. 큰 돈은 거상들이 상인들이 하는 거고 큰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상인들이 큰 돈을 버는 거고 이렇게 보부상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거는 푼돈이란 말이야. 요즘도 보따리 장사들은 큰 규모의 장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착각을 해요. 패댕이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작을 소자 소대감이다. 요즘만 하면 소상공인이다. 그래서 이 소대감은 작은 돈을 작게 벌어주는 대감이다 해서 패댕이를 쓰고 이 소대감을 지금 이북굿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이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소대감의 의미는 작은 돈을 크게 벌어주는 대감이 아니라 소대감은 천신대감이고 육대감은 조상대감이다. 조상대감. 그래서 소대감은 하나의 상징적인 대감이고 육대감이 조상대감이고 조상대감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것이 소대감은 의미가 없는 대감이다. 그래서 이 패댕이를 쓰고 오시는 분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고 여러분에게 혹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내가 건립에다가 혹시 패랭이를 사다 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패랭이를 사다 놨다고 그 패랭이 주인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돌뱅이도 아니고 사당패 광대패도 아니었고 그 패랭이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작은 돈을 벌어주려고 오신 대감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건립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의 상징적인 대감을 모셔오는 것 뿐이다. 그 상징적인 대감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건립을 하고 시주를 돌고 출입을 하는 것처럼 우리 집에 손님을 많이 오게 하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대감이고 상징적인 패랭이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부상을 했던 건요 아니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당패 했던 것도 아니고 설령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부상을 했든 사당패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문 밖에 수위로 웨이터 뽀이로 문지기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안방에서 따뜻하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 혹시 이렇게 집안 내력에 사당패, 광대패, 보부상, 장사꾼, 장돌뱅이 조상을 하던 조상님이 있다고 해도 그분을 건립에 앉혀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어쨌든 내 조상대감 할아버지로 역할을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는 본당에 모시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바른 무당으로 사는 거지 건립에 패랭이 하나 갖다 놓고 그 패랭이가 신도 아니고 패랭이를 모셨다고 작은 돈을 벌어주는 돈도 아니고 패랭이를 모셨다고 우리 집에 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당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부상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상이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패랭이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패랭이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조상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설령 그 조상이 있다고 해도 거기다 모셔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과 진짜 내조상계의 의미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대한 답을 해드립니다.